네, 2020년 11월 11일. 네, 뭐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날이네요. 그 빼빼로데이는 최근에 나온 말이고요. 원래는 해군의 날입니다. 해군의 날. 손원일 제독이 우리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을 만들었는데 바로 1945년 오늘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전 11시에 해방병단을 출범시켰거든요. 11월 11일 오전 11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한자로 열십자를 쓰고 일자를 쓰잖아요. 밑에 쓰게 되면 흑토로 볼 수도 있지만 선비사자 아닙니까? 선비사자가 또 무사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군은 선비다, 무사다, 뭐 그런 뜻으로 11월 11일 오전 11시에 해방병단을 만들어서 지금의 해군이 이르렀습니다. 벌써 75주년이 됐네요. 네, 그날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주제는 대북공작을 하라고 만든 것인데, 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정보조직이니까 공작금이 필요하죠. 공작금은, 국정원은 국가기관이니까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공작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정부 예산으로 하죠. 근데 이 국정원이 하는 공작 중에는 국정원 책임자인 원장이나 또 차장 또는 각 실무부서의 책임자인 국장이 모르는 공작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국정원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가장 확실한 루트는 국정원장이나 차장 또는 국장들 같은 간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받고 있다가 그 양반들이 인상 깊게 자기 머리에 박힌 거는 뭐 문서를 들고 나가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증권과 찌라시로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진짜 중요한 공작을 할 때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수 공작을 할 때는 공작 조직이, 국정원의 이제 공작 조직들이 공작비를 신청을 안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공작비를 만들어 신청하게 되면 왜 신청하는지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기록을 남기면 상급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끼리 직접 공작비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작 책임자가 자기 인맥, 또 많이 그분들이 또 힘이 있으니까 뭐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도 하고, 또는 자기들이 무슨 어떤 뭐 권력 있는 기관이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북한의 공작 조직은 마약 밀매, 슈퍼노트라고 하는 위조 달러를 제작해서 공작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작 세계에서는 스스로 공작금 만드는 게, 현지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공작은 기획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누구누구를 포섭해서 이렇게 해보자. 기획을 하거든요. 기획을 하게 되면은 본더 구체적으로 그럼 너 뭐 할래 하고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게 되면은 돈이 얼마가 들겠다고 예산이 만들게 되죠. 그 예산을 국정원에서는 각 공작팀이 기조실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기조실에서는 거기도 뭐 막 갖다 붙이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국회처럼 점검해서 깎고 해갖고 공작비를 주면은 공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작비는 국정원 차원에서는 업무 추진비예요. 근데 업무 추진비인데 영수증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공작비를 받아가지고 쭉 쓰는데 그걸 어디서 썼다, 누구를 어디서 만났다, 육하원칙에 따라 쓰게 되면은 공작한 게 다 공개되고 기록이 남으니까 누군가가 빼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보고 기억해서 나갈 수도 있고, 핸드폰도 찍어 나갈 수도 있고, 그걸 간부들이 나가서 한마디 하게 되면 딱 치면 금방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의 세계에서는 상급자도 의심해서, 상급자의 입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공작비는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하면 자기 공작을 하는 데 쓰이겠지만 주로 에이전트한테 많이 지불합니다. 국정원에 소속된 공작 요원은 공작관, 관리관자를 쓰겠죠. 이런 사람들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하다 잡힐 수 있습니다. 잡히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집어넣지 않고요. 민간인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거죠. 요건당.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우리말로는 뭐 공작원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돈을 받고 상당히 프로 공작원들이죠. 그걸 딱 해내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일을 받고 하는 그런 겁니다. 뭐 프리랜서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들은 저도 뭐 한두 사람 만나봤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막 근육질이고 막 007 같은 줄 알았는데 뜻밖의 이런 사람인가 할 정도로 너무 평범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평범하기 때문에 상대도 의심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에이전트가 됩니다. 그런 에이전트들도 A, B, C급이 있는데 그 공작관들이 스스로 평가해서 이 사람은 A급,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만날 수 있으면 A급, 그 밑에 만나면 뭐 B급, C급, 그런 판단들이 있는 거죠. 그런 A급 에이전트를 많이 통할 수 있는 팀이면 최고의 공작팀인 거죠. 근데 이 공작망이 와해됐죠. 이 공작망이 왕성했던 거는 김영삼 정부 때가 상당히 왕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태우 정부 때 국방정책을 외쳐서 우리가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그 다음에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특히 중국으로 많은 공작관들이 갔고 또 거기서 공작원들을 고용해가지고 대북 공작을 상당히 세게 했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절정에 올랐었죠. 북한이 아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부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상호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걸 차단을 했었죠. 그래서 대북 공작이 상당히 시들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좀 살아났다가 뭐 화기아 간첩 사건 민변이 개입해서 이제 뒤집어진 사건이죠. 이 사건 났을 때 국정원 공작관들이 뭐 문서 위조니 뭐니 할 때 막 자살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또 상당히 와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저는 요즘 뭐 아직 조금 취재를 등한히 했는데 개점 휴업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에 전력하고 있는데 공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했다가 너 왜 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공무원인데 진급의 손해인데 하겠습니까? 이러한 공작팀이 있고요. 이 팀들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국내에서 움직이는 대공수사팀이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북한 간첩이라든지 또는 타국에서 온 그런 정보원들을 막는 사람들인데 특히 이제 북한을 막는 게 대공수사팀이죠. 간첩을 잡으려면요, 북한 공작 조직에서 공작 조직을 잘 알아야 돼요. 이번에 뭐 청와대 앞 하고 이제 통지문을 김정은 사과했던 통지문 보낸 데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돼 있던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공작 조직이죠. 거기서 보낸 걸 북한이 사과했다고 뭐 짝짝짝 그래서 제가 참 웃긴다. 이거 북한 역공에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정찰 청국도 하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 그 내부 사정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쪽으로 침투하는 조직이 누군가 하면은 국정원에서는 공작 조직이거든요. 그 공작 조직이 확보한 정보 중에 일부를 대공수사팀으로 넘겨주고 또 대공수사팀이 여기 국내 간첩을 잡아서 얘네들이 이런 의도야 하고 알려주면 공작팀이 또 그걸 활용하고 서로 이렇게 국내하고 해외가 서로 막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공수사팀들은 북한에서 직파된 간첩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켜봅니다. 요즘 뭐 휴전선 누가 넘어오다가 못 잡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때때로는 통과시켜서 국내에서 누구를 만나나 이렇게 쭉 가면서 이런 자들이 저놈하고 내통하나 이렇게 잡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에서는요, 작곰이 나옵니다. 자생적 커뮤니스트. 스스로 뭐 북한하고 연계가 되지 않은데도 사회과학 책을 보다가 스스로 공산주의에 매료돼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그 이슬람 스테이트, IS 요원이 되겠다고 한국 젊은이가 시리아로 갔다가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나옵니다. 이러한 작곰들은 북한하고 연결하려고 해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이쪽에서 공산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그 자체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스카이대학 중심으로 이런 젊은 시절에 이런 활동 같은 친구들이 많죠. 이 정권에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그들은 또 점조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걸 알려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에이전트로 포섭을 해야 되죠. 대공수사팀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쭉 움직이면서 이제 증거를 잡아주고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가면은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 CIA도 보게 되면 아프가니스탄 공작할 때 보게 되면 딸레반 요원을 갖다가 포섭해서 이제 에이전트로 쓰더라고요.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행과 감시를 하면서 누가 리더인지 쭉 증거로 확보해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이들과 연계하기 위해서 직파한 간첩이 있으면은 쭉 다니도록 해서 계속 정보를 잡다가 마지막에 탁 잡는 거죠. 네. 박근혜 정부 때 그걸 했다가 국정원이 크게 뭐 공을 세웠는데 또 거꾸로 정권이 바뀌니까 뒤집어지려고 하고 지금 난리죠. 과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실 남조선 노동당 사건은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팀이 장기 공작을 해서 잡아낸 겁니다. 근데 이런 장기 공작을 할 때는 그 세세한 거를 계략적인 것도 잘 보고 안 해요. 원장이나 국장, 차장, 실장한테 보고 안 해요. 하면 또 새 나갑니다. 대공수사에도 대북공작만큼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제 북한의 공작 조직은 국정원 대공수사팀을 최고의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꾸로 그들을 해치려고 그러죠. 그건 아니까 대공수사팀들은 저처럼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는 일은 안 합니다. 항상 자기 사진을 안 내려고 그러고 이름도 몇 개를 쓰죠. 성은 잘 안 바꾸는데 성도 희성인 사람들은 좀 바꿔 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대공수사팀도 이제 수사를 할 때는 공작팀처럼 청구를 합니다. 기조실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수사비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받는데 필요하면 또 스스로 수사비를 만들어 쓰기도 하죠. 네. 자, 국정원은 이렇게 대북공작, 해외공작 중에 하나는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대북공작만큼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대미공작도 해야 되고 얼마 전에는 뭐 제가 기사 썼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한국이 원하는 남북교류를 허가하는 쪽으로 유도하라는 공작이 워싱턴에서 벌어졌었죠. 그 누가 했을까요? 제가 기사는 썼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미 공작도 하는 거니까. 그런 정보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 국정원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일단은 스스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 금액이 얼마냐? 이건 비밀입니다. 국회 정보위에서도 공개 안 합니다. 근데 국정원이 상당히 엘리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바닥 정보는 경찰이 빠르잖아요. 또 군에는 전문성이 있는데 그건 또 군의 정보 활동을 기무사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은 대공이나 뭐 대북 공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군에는 또 대북 침투를 전문으로 한 정보사도 있고 뭐 특공부대도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필요할 때는 국정원이 그쪽 기관에다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비용도 국정원 예산에서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특수활동비, 특활비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원래 군과 경찰에도 자기가 원래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정보와 수사를 하니까 영수증 없어도 되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대학 교수님들 학교로부터 강의하시니까 봉급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와 별도로 어떤 연구 사업을 수주해 오시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받아오시면 30%는 학교에 이제 시설 사용료로 주고 나머지 갖고 이제 조교들 나눠줘서 연구시켜 갖고 이제 어떤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는데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군이나 경찰에 있는 조직들이. 그럼 뭐 그 프로젝트를 받는 팀들은 상대적으로 풍족하죠. 어차피 자기네가 할 일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받게 되죠. 잘 받는 팀들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한 거는 자기도 갖고 국정원도 주고. 그럼 국정원은 자기 돈 때문에 이제 많은 기관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를 자기네 대공수사팀, 공작팀에도 주지만 또 외부기관도 줍니다. 그리고 대공투쟁을 하려면은 국내에서 정치적, 사회적 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공투쟁을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해줍니다. 사회단체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지원을 해줬죠. 그 중에는 학술단체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차단한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집권하자마자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해가지고 관변단체들, 관제대모를 한 단체들이 국정원 돈을 받았다 해서 탁탁탁 끊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국정원법을 개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 법치국가니까 개정을 하고 국정원 국내 파트가 쭉 법 때문에 활동하는데 그걸 활동하지 못하게 했어요. 법 개정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은 국정원이 하는 중에, 국내 활동 중에 하나가 대공수사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쪽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려고 해요. 네. 그럼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면은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중요한 부서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특활비를 없애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은 없어요. 그냥 국정원법 개정만 하겠다는 게, 김병기 국정원 출신이죠. 여당에서 그런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 돈에는요 좌우가 없습니다. 좌파냐 우파가 없고요. 돈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특활비를 손대지 않고 이 기관의 방향만 바꿔버리면은 대공투쟁을 위해서 마련한 돈이 공산 세력과 손잡는 돈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 사이에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정상회담을 한 돈은 바로 이 특활비에서 나온 겁니다. 국정원 자금에서 나온 겁니다. 2000년에 갑자기 이루어진 1차 남북 정상회담, 그거 통일부 예산으로 한 거 아닙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가장 많은 곳인데 그 예산이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대공수사와 대북공작을 한다는 이유로, 뭐 대북공작은 조금 그러니까 대공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돈을 가져다가 원장이나 차장 이런 간부들이 다른 데로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누구도 감시하지 못합니다. 국회도 못하고 결국 국정원 간부들의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부패하면 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건 기자들도 그건 알지를 못해요. 국정원에서 돈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이는 기조실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던 이현수 씨를 코너에 몰아가지고 이제 적폐청산을 했고, 또 그래서 이제 신원수 씨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는데 그분이 중간에 사퇴를 했고, 또 최근에 국정원 기조실장에 박아무개 씨가 갔죠. 상당히 친문 인사를 집어넣은 거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국정원이 왜곡되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돈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은, 원장은 외부에서 잡고 오니까 잘 몰라요. 차장이나 국장들이 잘 압니다. 자기 일을 돈을 시청해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양심을 갖느냐, 외부에서 날라온 국정원장 지시대로 가게 되면은 오염이 되는 거고, 고유의 임무를 하겠다 그러면은 좀 제대로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국정원이 61년도 6월 10일 창설됐어요. 그때는 중앙정보부였죠. 그래서 내년 6월 10일이면 딱 한갑자가 지나갑니다. 이 60년의 역사가 쌓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공투쟁, 대북공작, 대공수사를 하라고 도입한 특수활동비가 변질된 것이 대표적이죠.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보고 국정원법을 바꿔놓고 국내 활동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국내 활동 지금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대공수사는 또 하지도 못하게, 경찰에 넘기고 아예 못하게 하는 쪽으로 이제 국정원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대공투쟁하고 대북공작은 하라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문정부는 남북교류에 전념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걸 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을 줄이는 쪽으로 갔으면 인원과 예산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이 그렇게 했던 얘기는 전혀 전 못 들었어요. 국정원에서 뭐 사람 조금 줄었는지 모르지만, 그럼 결국은 뭐냐, 국정원에서는 지금 특활비 타먹고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위 국정원 직원들 좀 기분 나쁜가요? 뭐 요즘 일도 안 하고 돈 많이 받고 좋겠죠, 뭐. 자, 그런 사이에 국정원을 모방해서 여러 기관이 특활비를 도입했어요. 특히 수사와 정보를 하는 뭐 경찰, 검찰, 군 이런 데가 도입을 했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가는 그걸 기관장이 갖고 가서 경력금으로 쓰는 게 더 많았어요. 야, 묘하게 변질한 거죠.
대통령부터가 이제 국정원에 있던 특활비를 갖고 와서 각 수석들 경력금으로 매달 봉급처럼 나와주는 걸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 만나면 봉급 다 집에 갖다 줘도 자기는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판공비도 필요 없다. 돈 많아요. 기관 좋은 데 가면. 근데 이 특활비를 경영으로 쓰는 거는 문정부에서도 안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문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 돈 통일부 예산으로 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탈핵 정책을 하면서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문제가 돼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추미애 장관이 난데없이 특활비를 거론했어요. 수사를 한 곳이 대전지검인데 대전지검을 윤 총장이 방문하는 시기와 거의 겹쳐서 수사가 됐으니까 격려했을 것으로 본 거죠, 특활비로. 이렇게 한 거는 문정부 초기에 검찰을 대표했던 이영렬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서 격려금을 줬단 말입니다. 그때 특활비를 사용한 게 드러나니까 특활비를 잘못했다 그래서 검찰을 싹 물갈이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원형해서 윤석열 씨를 흔들려고 했던 건데 거꾸로 지금 사태가 커져 버렸죠. 청와대부터 특활비 공개하라는 역풍이 뭐 저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고 야당도 제기하면서 이게 뭡니까? 상대방의 물 튀기려고 물을 탁 엉덩이 흙탕물을 밟았는데 자기가 먼저 같이 뒤집어 쓰게 된 꼴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상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읍시다.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자고요. 문정부가 좋아하는 적폐 청산 제대로 해보자고요. 지금 특활비 덕분에 몇몇 기관장들은 금일봉 격려금으로 폼 잡았는데 그거 자기 돈으로 했어야 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거 없애야죠. 이렇게 금일봉 격려금 자꾸 주게 되면은 공무원 내에 사조직 만들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조직이어야 되는데 그 기관장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기업이지. 안 되죠. 군의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 누구 사단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줄 세워. 문재인 정부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공무원 조직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정원을 통한 우리 군한테도 그 문제가 다가오는데 대공투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문정부가 답을 줘야 돼요. 확실한 답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주의니까 검증을 해서 좋다 그러면 인정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go home,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지침 없이 국정원한테 그대로 특수활동비 주고 있는 거는 국정원을 오염시키는 행동입니다.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필요 없으면은 남북교류 시절에 이건 또 불필요하다, 대공수사도 안 하고 국민활동도 안 하고 대공투쟁도 필요 없다 그러면 해체를 시키십시오. 실제 시켰을 때 그게 문제가 되면은 문정부에 대한 심판을 국민이 짝짝짝 하면 오케이고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활비를 손대지 않고 하는 개혁은요, 무늬만 개혁입니다. 이건 진짜 사입입니다.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대한 지침을 주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그런 대통령이 하는 개혁은 무늬만 개혁이고 이건 사입이 개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특활비는요, 국회의원도 받고 있어요.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이 돼갖고 국회의장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주고 있어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봉급은 다 공개되게 되어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큰 수당이 숨어 있는 겁니다. 청와대 수석실이 별도로 수당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특활비 받는 거. 이거 바로 잡아야죠. 국민 세금 이렇게 쓰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60년의 국정원 역사가 쌓이는 동안 대공투자랑 하라고 대공수사든 대북공작이든 그렇게 도입된 특수활동비는 권력 유지 비용으로 일부가 분명히 변질됐습니다. 개혁은 이거 바로 잡는 겁니다. 특활비 앞에서 어물쩍 넘어가는 거는 이건 진짜 개혁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는 국정원을 쭉 이렇게 가끔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구나. 저쪽에서 이렇게 언론 같은 역할도 해요. 비판도 하면서 뭐 바로잡도록 대통령한테 얘기해주고. 왜냐하면 모든 부처는 자기 유리한 대로 유리한 쪽으로 보고하는데 그게 아니다. 국민 여론도 전해주고. 그게 국정원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국정원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 국정원의 움직이는 본질인 특활비를 거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특활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추미애 장관도 대답하고. 네. 이 부분 없이 어물쩍 넘어가면 대북 공작을 하고 한 특활비를 이렇게 쓰이고 이게 드러났으니 이제는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한 지침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낼 것. 그리고 국정원을 진짜 대공투쟁용으로 쓸 건지 아닌지, 아니면 없애버리고 특활비 아예 없애버리고 필요하다면 딱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거 없이 어물쩍 가게 되면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활비를 가지고 조금 열을 좀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